2월 대비 6,300만 원 오른 6%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총액은 각각 6,915억 원과 95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으로 부동산 시장과 자산 시장을 분석하는 엑슬리서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구독자께서 요청하신 분당동 장안타운 건영 2차 아파트 통합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살펴볼 텐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으니 빠르게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장안타운 건영 2차 아파트는 1993년 준공된 1688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총 27개 동이 남동향 및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율동공원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존 용적률은 분당구 평균 용적률보다 다소 낮은 162.12%로 개발 이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32평형 실거래가 증감률을 보면 2월 대비 6,300만 원 오른 6%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실거래 최고가는 2022년 4월 거래된 11억 5천만 원이고 2025년 2월 10억 4,500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4월 실거래가는 11억 800만 원으로 2월 대비 6,300만 원 오른 6%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작년 12월 이후 부각되어 온 환율 리스크를 재건축 사업성 분석에 적용해 각 시나리오별 분담금을 추정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미 무역관세 부과 압력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3월 말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았고 관세 위협이 현실화된 후 5월 초순 환율이 1,380원대에서 1,420원대까지 급등락하다 5월 20일 이후 1,360원에서 1,370원을 오르내리면서 다소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환율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분석처럼 동일한 두 가지 환율 옵션에 따른 분양 수입 및 분담금을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9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특별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사업성 분석을 위한 조건, 그리고 그 조건에 따른 개발 이익률 추정과 종전 및 종후자산 가격 추정, 마지막으로 분양 수입과 분담금을 추정하는 순서입니다. 분당 노후도시 특별정비 예정구역 주택 용도별 용적률 배분 현황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공기여 비율 10%를 적용하면 기준 용적률 326%가 적용됩니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250%의 기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2035년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추진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들은 2025년부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6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주와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못한 단지들은 2026년부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28년부터 이주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장안타운 건영 2차 아파트 개발 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인 326%를 적용받는데요. 건영 2차의 기존 용적률 162%에서 재건축 시 적용될 계획 용적률 325.92%를 적용해서 개발 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환율이 1,300원대 초반으로 떨어져 안정될 때의 사업성 분석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준 용적률은 326%를 적용했고 이에 따라 계획된 세대수는 2,942세대입니다. 평면 타입은 실수요자가 가장 선호하는 8가지 유형으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 대비 약 87%로 책정했으며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평당 약 1,019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자산 가격은 변동성이 적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1.7배를 적용해 개발 이익을 추정했습니다. 다음은 미국발 관세 부과 위험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 상승이 계속될 경우의 사업성 분석 조건입니다. 공동주택 계획 세대수는 2,942세대로 이전과 동일하며 평면 유형도 같습니다. 환율 상승기에는 리스크를 반영해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약 93%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단위 면적당 약 1,096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자산 가격은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약 1.3배를 적용해 산정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분석하려면 먼저 개발이익률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출하게 되죠. 이렇게 나온 권리가액을 바탕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환급금을 받을지 아니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지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공사비 산출은 2024년 9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2028년 착공 시점을 고려해서 인플레이션과 환율 리스크를 미리 반영해 추정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오를 경우 기존 자산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 저희는 변동성이 적은 2024년 1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7배 보정해 일괄 적용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1,300원대 초반대로 오를 경우 기존 자산 가격을 추정한 집계표입니다. 세대수가 가장 많은 32평형과 47평형의 추정 합계액은 각각 4,562억 원과 5,22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면적대 합산 기존 자산 가격 추정 총 합계액은 1조 8,352억 원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경우 원화 가치 상승기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적은 2024년 1월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30% 보정한 후 일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환율이 1,450원대 고환율 기조를 유지할 경우 기존 자산 가격 추정 합계액입니다. 32평형은 424세대로 총 3,48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47평형은 396세대 총 3,9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1,688세대의 총 합계액은 1조 4,034억 원입니다. 다음은 종후자산가 추정을 위한 건축 설계 개요입니다. 신축 세대수는 1,688세대에서 1,254세대가 늘어난 총 2,942세대입니다. 주차 대수도 기존보다 4,002대가 증가한 총 5,884대로 계획했으며 용적률은 기존 162.12%에서 325.92%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평면 유형에 따른 세대 배분 계획 집계표입니다. 33평형이 전체의 35.01% 비율로 1,030세대로 배분되었으며 37평형은 750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25.49%를 차지하고 750세대로 계획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오를 경우 종후자산가격 추정 산출 기준은 엑스리서치 보유 재건축 아파트 기대가격 분석 모델 특허를 기반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분양가는 2024년 1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에 1.7배를 적용해 보정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며 안정될 때 재건축 완료 후 예상되는 자산가격의 합계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33평형과 37평형 조합원 분양가 합계액은 각각 9,759억 원과 1,342억 원입니다. 모든 면적 유형을 합산한 총 자산 가격은 2조 3,87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단 66평형과
69평형은 현재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면적 유형이라 이번 합계액에서 제외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며 안정될 때 일반 분양가 총 합계액입니다. 일반 분양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적 유형인 33평형 합계액은 4,373억 원이고 37평형은 1조 1,66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일반 분양가 총 합계액은 2조 2,71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때 재건축 완료 후 자산가격 추정 산출 기준입니다. 이 역시 원화 가치가 상승 후 추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저희 엑슬리서치 보유 재건축 기대가격 분석 모델 특허를 적용해 추정했습니다.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가격은 2024년 1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3배를 적용했습니다. 환율이 1,450원대 고환율 기조를 유지할 때 재건축 완료 후 자산가격 추정 합계액입니다. 앞서 환율이 하락 안정될 경우와 마찬가지로 66평형, 69평형은 현재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면적대이기 때문에 이번 합계액에서는 제외했습니다. 33평형과 37평형 조합원 분양 총액은 각각 6,915억 원과 95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면적 유형을 합산한 조합원 분양가 총 합계액은 1조 6,92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경우 일반 분양가 총 합계액 집계표입니다. 환율 하락 안정 시의 추정치와 마찬가지로 일반 분양 세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적은 33평형과 37평형입니다. 이 두 평형의 합계액은 각각 2,876억 원과 7,6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일반 분양가 총 추정 합계액은 1조 4,94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방식으로는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자족용지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공공기여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2035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만약 기부채납 비율이 10%일 경우 기준 용적률 326%가 적용되며 기부채납 비율이 최대 50%까지 올라가면 최대 허용 용적률은 450%까지 가능합니다. 환율이 하락하며 안정될 경우 분양수입 추정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4조 6,59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총지출액은 대부분 공사비와 공공기여금으로 구성되며 각종 세제 등은 제외했습니다. 그 추정합계액은 2조 2,272억 원이며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총자산 합계액은 1조 8,352억 원으로 추정되고 개발 이익률인 사업비례율은 132.55%로 분당 평균치인 120% 초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고환율이 계속될 경우에 분양수입 추정 합계액을 분석해 볼까요? 총수입 합계액은 환율 안정시보다 줄어든 3조 1,86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총지출액은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와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늘어난 2조 4,76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침체로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조합원 총자산 합계액은 대폭 감소한 1조 4,03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환율이 하락하고 안정될 경우 개발 이익률은 역시 높아집니다. 환율 하락 안정 시 장안타운 건영 2차 개발 이익률은 132.55%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분당 지역 내에서도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반면 환율이 상승할 경우 비례율은 50.63%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고환율이 지속되면 재건축 사업성을 가늠하는 개발 이익률이 매우 낮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며 안정될 때 면적별 조합원 권리가액과 환급금 추정 합계액입니다. 기존 용적률이 126%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326% 기준 용적률로 적용한 비례율은 132.55%이며 기존 아파트 보유자들의 평균 분담금은 2억 4,687만 원입니다. 특히 26평형 및 27평형 보유자가 25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각각 1억 966만 원과 2억 1,556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또한 32평형 보유자가 33평형을 분양받을 경우엔 1억 1,10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37평형 보유자가 33평형을 분양 신청 시 3억 원 가까이 환급받고 37평형 분양 신청 시 8,520만 원을, 58평형 보유자가 자본 차익 극대화 목적으로 25평형을 분양 신청하면 최대 8억 4,64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이 1,450원대 고환율 기조를 유지할 때 조합원 추가 분담금 추정액입니다. 계속되는 고환율은 수입물가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어져 공사비를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죠. 이러한 지속적인 원화가치 하락을 반영한 분담금 평균액은 7억 8,938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으로 26평형 보유자가 25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추가 분담금은 4억 90만 원이고 27평형 보유자가 25평형을 분양받으면 3억 6,996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8년에서 2029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날 때 환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할지 아니면 작년 상반기와 같이 1,300원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3, 4분기에서 4, 4분기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노후계획도시 아파트 시장도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당 노후 재건축 단지에 관심 있는 실수요자라면 끊임없이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분당동 장안타운 건영 2차 아파트 통합 재건축 개발 이익률 추정 및 사업성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